드디어 알았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부스터 CB 마지막 조각을 얻습니다. 비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스페이스X 화염 트렌치를 포함한 새로운 발사장 계획을 공개합니다. 스페이스X는 추락 후 다음 스타쉽을 복구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성공할까요?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는 새로운 로켓을 가지고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연구가 처음으로 달 동굴 내부를 지도화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실제 달기지 위치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우주선 비행에 대한 기대와 준비사항. 스페이스X의 스타쉽 5 비행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준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4번의 스타쉽을 발사했고 매번 발사할 때마다 지난번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면서 모든 시선이 다음 비행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5 비행이 성공할까요? 과연 가능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주 비행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을 시도할 것입니다. 거대한 금속 젓가락으로 세계 최대의 로켓 추진체를 공중에서 잡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로켓은 정말 거대합니다. 패드에 여러 개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주로 향하는 고층 빌딩과 같습니다. 비행,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정확히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테슬라, 소유주, 인실리콘밸리의 친구들이 나를 초대한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X인수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는 현재 날짜가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 항공편을 예약하지 않았지만 달력에 확실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현실적인 예상일까요? 아니면 우주 비행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앨런 타임이 맞나요? 이 기간은 얼마나 정확한가요? X인수식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우주선이 언제 발사될지 물었고 이전에 앨런의 예상치를 듣지 않았음에도 제 생각은 같았습니다. 왜요? 스페이스X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을 5번째로 발사하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음 부스터와 우주선은 이제 준비되었다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나요? 또다시 사육주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발사 전 스타쉽의 마지막 남은 테스트 중 하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리허설은 우주선과 부스터를 쌓아놓고 엔진 점화까지 모든 시스템을 실제 발사 상황을 모방해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입니다. 우주선과 부스터 모두 개별 테스트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최종 테스트는 아직 진행해야 합니다. 아직 빠진 또 다른 것은 미국 연방항공청의 발사 면허와 승인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발사 며칠 전에 이루어지므로 조만간 소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방안의 코끼리는 2번째 발사 타워입니다. 비록 첫 번째 발사에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첫 번째 발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FAA로부터 매우 놀랍고 큰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몇 주 전 스페이스X가 지금까지 유일한 우주선 발사장인 스타베이스의 발사 주기를 늘리겠다고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 미국 연방항공청은 또 다른 환경평가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의 발사장 계획 지도가 포함된 첫 번째 초안이 나왔으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는 최고입니다. 이를 통해 스타베이스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무엇을 만들까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구성될까요? 지상 지원 장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수직 탱크가 있던 공간에 수평 총알 탱크를 확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틀렸어요. 이번엔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스페이스X는 최근 모든 탱크를 제거했습니다. 오래되고 구식이죠. 대신 새 탱크는 반대 방향으로 확장될 것이고 스페이스X는 그 공간을 다른 장비에 사용하거나 당분간 비워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이스X는 새로운 공간을 사용하여 발사장 반대편에 새로운 공기분리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공기분리, 뭐요? 대기에서 직접 공기를 가져와서 스페이스X가 필요로 하는 가스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공기를 개별 구성 요소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장은 질소와 산소 생산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러한 가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산소는 메탄으로 연소하는 우주선을 발사하는 데 필요한 추진제 중 하나이고 질소는 냉각 및 화재 진압에 사용됩니다. 이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현재 스페이스X의 최대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사! 스타베이스와 관련해서는 종종 간과되는 도로이지만 2차선 도로이자 스타베이스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모든 물건을 옮기고 추진제 농장에 공급하기 위해 거의 끊임없이 트럭 행렬을 이어가는 탓에 수년에 걸쳐 도로가 손상되어 지속적으로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스타베이스에 있는 모든 건물, 강철, 콘크리트, 모든 것, 그리고 모든 발사에 필요한 모든 연료는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공기분리 계획을 통해 스페이스X는 추진제를 덜 수입할 수 있어 필요한 트럭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우주선 발사를 위해 수백 대의 유조차가 연료를 공급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스페이스X는 언젠가는 이곳에서 하루에 여러 번 발사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화성에서 비슷한 일을 해야 할 때를 대비한 좋은 연습이기도 하고요. 윈윈이죠. 런치패드, 업그레이드 및 새로운 인프라. 작은 조정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발사대 앞에 벽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높이가 수십 피트 또는 약 5m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스페이스X의 운영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벽의 반대편으로 한 가지를 옮길 것입니다. 트럭 하차 스테이션은 벽 뒤로 이동합니다. 성가신 수직 탱크도 없애서 공간이 충분해졌습니다. 이 문서는 보물 창고이며 새롭고 매우 다른 발사대가 어떤 모습일지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발사대, 새로운 맵의 패드 B에 몇 가지 가능한 레이아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3차원 아티스트 우퍼 덕분에 어떤 모습일지 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변형 A는 유럽의 아리안 6 로켓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두 개의 대칭 화염 트렌치가 양쪽에 있는 발사대입니다. 통합 타워와 대각선으로 가운데에 마운트가 배치되고 양쪽에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화염 트렌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형 B는 스페이스X가 왼쪽은 닫혀 있고 오른쪽은 열려 있는 패드를 하나의 전환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기가스와 충격파를 계획된 공기분리장치와 고속도로 사전 변형, C는 화염 트렌치가 모든 것을 향한 긴 쪽에서 빠져나오는 패드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스페이스X가 패드에서 작업할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패드에 필요한 인프라를 좌우에 통합하고 화염 트렌치만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옵션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두 개의 전환기가 양쪽에 있는 변형 A, 전환기가 오른쪽을 향하는 변형 B 또는 아래쪽의 패드에서 폭발하는 변형 C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문서가 나오기 전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스페이스X가 지상의 기초 파일을 뚫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양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적어도 스페이스X가 마침내 원형 발사대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I를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첫 궤도 발사대 건설 단계 초반에 제가 이것이 실제로 급수탑이 될 것이라고 추측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둥의 둥근 마운트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실용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실용적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나쁜 직업은 업무 관련 소진과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생활 방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타쉽 프로토타입 개발 및 핫 스테이징 개선사항. 이제 여러분 모두 궁금하실 텐데요. 제작 현장에서 스페이스X의 새로운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비행,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작 현장에 가려면 고속도로를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데 정말 놓치기 힘든 곳입니다. 거대한 스타쉽 건설 현장에 도착했다면 플라이트 5의 슈퍼 헤비 부스터가 있는 메가베이부터 시작해볼까요? 아시다시피 스타쉽 부스터 12는 이미 정정이 캠페인을 통해 비행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약간의 준비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필수 준비 사항 중 하나는 핫 스테이징 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스타쉽 비행일에 불행한 예기치 않은 급격한 분해, 즉 RUD 이후 추가된 로켓입니다. 스타쉽의 스테이지 분리 방식으로 상단의 엔진에 불을 붙여 부스터를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부스터를 산채로 태워버립니다. 멋지네요. 측면의 구멍은 이 기동 중에 부스터 상단에서 불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스테이징은 소유주와 브룬의 니을점 등 많은 로켓에 사용되었지만 스타쉽이나 재사용 가능한 로켓에 사용된 것은 이번 비행이 처음입니다. 부스터가 연소하는 시간을 늘려 로켓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궤도 질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기동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금속 링이 꽤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부스터 12에는 아직 이 중요한 하드웨어가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최근 제작 현장을 통해
첫 메가베이에 이 하드웨어 조각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죠. 즉,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곧 차량 위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드핀 액추에이터, 항공 전자장치 및 배터리 저장 장치와 같은 필수 부품이 많은 차량 상단에 작업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꼭 필요할 때까지 이 링을 해제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부스터 12는 비행 5를 앞두고 이미 모든 주요 테스트 단계를 완료했으며 일부 사소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논리적 단계는 선박 30과 함께 적재에 앞서 롤아웃하고 차량 전체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습식 드레스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박 30이 비행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 멋진 아내 스테파니가 이야기했듯이 지난주에 십 30은 매시의 테스트 현장에서 정적 화재를 완료했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된 후 차량은 제작 현장으로 곧바로 메가베이, 이 점 이상하게도 차량이 로켓 정원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테스트 후 빠른 점검만 한 것 같습니다. 그곳은 스페이스X가 종종 불필요한 차량과 때로는 단순히 폐기되는 차량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선 30은 단순히 폐품이 되고 스페이스X는 새 우주선으로 넘어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선은 곧 발사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로 옮길 것입니다. 깨지거나 빠진 타일을 수리하는 등 일부 작업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사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선은 부스터 12 발사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주선 30을 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로켓 정원은 발사 전 휴식처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부스터 10이 생각만큼 진행되지 않으면 여기에 오래 머무를 수도 있겠지요. 출시 일정 및 환경 승인. 최근 X 테이크오버에서 앨런 머스크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플라이트 5를 발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쉽이 언제쯤 준비되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아마 2-3주 정도일 것입니다. 부스터와 우주선이 준비되었다면 왜 내일처럼 비행하지 않을까요? 대답은 다소 간단합니다. 타워 B라는 거대한 건설 현장 바로 옆에서 우주선을 발사할 수는 없습니다. 발사를 위해 모든 건설 장비를 철거하려면 스페이스X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타워 B의 적재는 비행 5점. 자, 흥미로운 소식을 전할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건설 현장에서 벗어나 법적 승인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흥미진진하죠. 저도 알아요. 미 항공우주국이 새로운 단계의 환경평가 초안을 제출했는데요. 지난번 승인된 건 2022 점환경 영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간 스타쉽 발사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촉구합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연간 5기만 발사 승인을 받았는데요. 25 슈퍼 헤비, 스타쉽 착륙을 각각 추가해 연간 최대 25기의 스타쉽 발사가 가능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25. 현재 대중들이 요청에 대해 의견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최종 결정이 나오는 단계에 있죠. 그 이후에는 이것은 스타쉽 발사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이며 스페이스X가 마침내 원하는 수준으로 온라인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스페이스X는 업데이트를 계속해왔으며 이번 업데이트는 사실 스타쉽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와 업계 경쟁. 대신 이번 업데이트는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몇 년 동안 새로운 드래곤 캡슐을 처음 발사하기 시작한 이래로 2019점 그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우주와 쓰레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대화는 우주에 머무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경우 대화는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 캡슐의 파편이 지구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파편은 캡슐의 전력과 냉각을 제공하는 트렁크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거를 갖고 싶다면 거기로 가세요. 이 큰 장비는 캡슐이 지구 대기권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폐기되며 재진입 시 연소되도록 방치됩니다. 다만 트렁크가 스페이스X의 예상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파편이 돌아와서 지상에 떨어진 사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람이나 물건이 충돌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스페이스X가 거대한 스타링크 별자리로 지구 궤도를 도는 대부분의 물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드래곤의 재진입 경로에서 발생하는데 최종 목적지가 대서양이나 멕시코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착륙하려면 캡슐이 재진입을 위해 속도를 늦추기 전에 몸통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위치에 재진입하게 됩니다. 원래 모델대로 몸통이 불에 탔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스페이스X는 회수 작업을 동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옮겨 재진입에서 살아남은 잔해가 태평양에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서부 해안에 계신 분들은 드래곤이 입항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이제 스페이스X와 그 로켓에 관한 금주의 모든 뉴스를 살펴봤으니 이제 그들의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적어도 한때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업체 중 하나인 United Launch Alliance 또는 ULA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ULA는 로키드 마틴 스페이스와 보잉 스페이스의 합작 회사로 2065점까지 미국 최대의 우주 계약 업체였습니다. 2015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페이스X는 팔콘 9 로켓을 정기적으로 발사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나사 및 국방부와 더 많은 계약을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ULA의 계약 점유율이 훨씬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국방부 발사 덕분에 ULA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생존권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014점에서는 ULA가 1년에 거의 14개의 로켓을 발사했지만 2023점에서는 단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특정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최소 2개의 계약 업체를 보유해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두 업체는 2개의 펠컨 로켓을 보유한 스페이스X와 애틀러스 V 마이크 델타 I4 로켓을 보유한 ULA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델타 A 중형 로켓이 2019년에 퇴역하고 올해 초 중형이 퇴역했기 때문에 ULA는 계약을 이행할 로켓이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는 미친 듯이 국방부 임무를 쏟아내면서 한때 ULA에 떨어질 모든 임무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애틀러스 V도 퇴역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는 ULA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애틀러스 V는 미 국방부의 마지막 임무인 50일 탑재체 발사를 위해 비행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임무는 완벽했고 페어링 분리까지 성공적으로 이륙한 후 탑재체의 기밀성 때문에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애틀러스 V는 아직 계약된 다른 임무가 남아있지만 이 임무가 모두 완료되면 ULA가 더 이상 이 비행체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명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ULA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요? 벌컨 센토르라는 새로운 로켓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4점에서 발표된 벌컨 센토르 로켓은 국방부에 더 저렴한 임무를 제공하며 앞서 언급한 법으로 인해 스페이스X 로켓만큼 저렴하지는 않지만 벌컨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이 로켓은 아직 발사를 위해 인증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탑재물을 2번 성공적으로 비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공은 불운한 페레그린 착륙선을 발사하면서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는 탑재물인 드림 체이서 우주선이 준비되지 않아 지연되었습니다. 국방부 발사를 위해 인증된 로켓만 살아남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 너무 길어져 ULA는 이제 벌컨의 두 번째 탑재체를 실제 무거운 콘크리트 블록인 매스 시뮬레이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아니요. 이 프로그램에는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더 많은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 출시됨에 따라 국방부는 첫 비행을 준비 중인 또 다른 차세대 재사용 가능한 발사기인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과 같이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재고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ULA의 미래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앞서 언급한 드림 체이서 발사처럼 계약된 비행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아직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에서는 달에서의 미래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달 정찰 궤도선의 데이터를 검토하던 연구원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랄 준비를 하세요. 이것은 분화구가 아닙니다. 달은 분화구로 덮여 있지만 이것은 분화구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굴이며 어린 달의 상부 지각을 통과하는 거대한 용암 덩어리가 남긴 수로인 오래된 용암관이 붕괴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달에서 이러한 동굴을 본 적은 있지만 달 정찰 궤도선의 오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구자들은 이 동굴의 내부를 지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는 이 구멍이 거대한 동굴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달의 동굴 시스템, 그 안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세요. 달은 방사선과 미세 운석과 같은 우주의 위험으로부터 우주 비행사와 달에 장기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보호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우주 방사선과 미세 운석의 폭발은 피부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 남극에 비해 이 지역에는 얼음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굴이 인류가 달에 최초로 정착하는 장소가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현재 달 표면에서 약 200개의 동굴 입구가 발견되었으니 언젠가는 이곳을 집이라고 부르고 정말 부드러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지역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놀랍고 인류가 이 새로운 정보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